신경이 뭔가 눌렸을 때 이상 감각, 이상 회로가 돌기 시작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감별 진단이겠죠. 다리가 시리고 차갑다고 해서 다 또 척추 질환 쪽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디스크 협착증 섞어라 빵빵! 안녕하세요. 척추보안과 남풍계 원장입니다. 다리가 시리거나 차가운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 증상이 차가우니까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도 다리가 시리거나 차가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척추 질환과 다리 차가움증 이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 다리는 아픈 게 아니고 시리고 차갑다. 그리고 발이 얼음장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혈액순환 문제나 아니면 뭐 수족 냉증 있잖아요. 이런 걸로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감각신경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리고 차갑다. 아니면 그 반대로 따갑고 뭐 이렇게 뜨겁고 이런 것들도 다 감각신경이잖아요. 척추에서 나오는 그 신경 가지가 특히 이제 요추신경이겠죠. 허리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으로 이제 압박을 받으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 감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를 이상 감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 아래쪽에 4번, 5번 이쪽에 신경이 눌리면 종아리나 발등, 발바닥 쪽에 저림감, 무딘감 이런 게 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시림이나 차가움증으로 이제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통증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온도 감각의 이상이죠. 그 감각신경이 이제 오류가 나서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각신경의 이상이 있을 때 다리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 원인은 허리에서 그 신경이 눌렸을 때. 또 하나는 이제 교감신경 기능의 이상이 있어요. 교감신경이라는 건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 하나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제 척추신경 안에서도 이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도 이제 같이 내려오는데 교감신경이 하는 일은 아시죠? 심장을 뛰게 하거나 장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신경계를 말하죠. 근데 이 교감신경이 결국 혈관의 수축력이나 혈관을 조절하고 땀의 분비를 조절하고 그거를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척추질환이 있을 때 신경이 눌린 부위에 그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피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시리고 차가운 느낌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감각신경과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인데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때문에 다리가 시리다라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시리고 차갑고 이게 우리 디스크 협착증이 있을 때 아프고 땡기고 이거와 크게 다른 거가 아니다. 신경이 뭔가 눌렸을 때 이상 감각, 이상 회로가 돌기 시작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감별 진단이겠죠. 다리가 시리고 차갑다고 해서 다 또 척추 질환 쪽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초혈관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당뇨병성 신경병증. 요거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말미에 좀 생기는 거고요. 또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어떤 일종의 피부 질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감별할 때 한쪽 다리만 시리다, 차갑다. 양쪽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한쪽 다리만 시리다. 내지는 자세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진다. 허리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면은 요거는 허리, 척추 쪽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뭐 당연히 허리 통증이 동반이 되면서 다리가 시리고 차갑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허리 척추 질환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정리하자면 한쪽 다리만 시리고 차갑다. 내지는 허리를 움직일 때 자세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진다. 또 세 번째는 허리 통증이 같이 있으면서 다리가 시리고 차갑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쪽에 원인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척추질환이 있을 때 감각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이거와 또 다르게 교감신경계 이상으로 이것도 척추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리가 시리고 차가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아무리 발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돌리고 족욕을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해결이 안 되는 이 다리의 시린감과 차가움증이 있으시다면 아 이거 혹시 협착증 아닌가? 허리가 또 안 아픈 경우들도 있어요.
엄청 많거든요. 나는 허리 아픈 적은 없는데 혹시 허리에 뭔가 신경끼리 눌려서 그런 건 아닌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다리 시림증, 차가움증이라면 허리 쪽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보안과 남풍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서부터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린다는 느낌의 어떤 마인드로 있으셔야 돼요. 항문에 살짝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속 훈련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골반이나 허벅지 근육이 얇아지겠죠. 디스크 협착증 개 섞어라 빵빵! 안녕하십니까, 척추보안과 남풍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허리 아프신 환자분들께서 허리만 아프면 좋은데 다른 관절들도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무릎도 아프고 왜 고관절도 아프고 발목도 시큰거리나, 처음에는 허리만 아팠는데 나중에는 다른 관절들도 같이 아파지는 거죠. 이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오래 허리병을 알아오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다른 관절까지 무너지는 이유와 그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허리는 몸의 중심 기둥이잖아요. 척추는 단순히 허리뼈가 아니고 이 축이기 때문에 축이 무너지면 다른 관절의 어떤 정렬이 다 같이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근데 왜 다른 관절이 망가질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세가 틀어지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몸을 안 아픈 쪽으로 좀 자기도 모르게 보상하느라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틀어진다거나 왼쪽 아니면 앞으로 굽어진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몸이 오른쪽으로 휘어지면 오른쪽 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보상을 하느라고 골반이 틀어지게 돼 있고, 그럼 골반하고 붙어있는 다리뼈, 붙어있는 곳이 고관절이잖아요. 거기 각도도 변하고 무릎에 또 회전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오시는 분들이 근육량이 많이 빠지신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근육량이 너무 없는 젊은 분들도,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오시는 분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 보상에 취약해요. 전신에 이제 불균형이 옵니다. 그래서 도미노처럼 이제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충격 흡수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돼요. 정상적으로 이제 디스크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일단 몸의 축이기 때문에 이 추간판이라는 데서 이 충격을 흡수를 해주거든요. 근데 디스크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탱탱하고 이제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 이제 굳어요. 허리가 충격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충격 흡수를 오롯이 다른 관절에서 보상해서 받아줘야 돼요. 그게 이제 고관절이나 특히 무릎에서 그걸 받기 때문에 다른 관절들이 같이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근육의 균형이 깨지죠. 허리가 아프면은 이 허리를 잡아주는 코어 운동을 잘 안 쓰다 보니까 다른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허리 제가 약하니까 우리가 받쳐줘야 돼 하면서 엉덩이 쪽하고 종아리 근육들이 막 너무 과하게 사용되면서 근육이 너무 과하게 이제 쓰여지면은 그 관절들이 이제 좀 굳죠. 그러면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충격에 더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이제 자주 겪는 패턴이 누가 옆에서 봤을 때도 자세가 좀 이상하다, 골반이 좀 이상하게 틀어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제 고관절이나 무릎에 이제 통증들이 오면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첫 번째, 한 번을 서 있더라도 바로 서 있으셔야 돼요. 자세를 아주 잘해서 지면에 발바닥을 잘 대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린다는 느낌의 어떤 마인드로 있으셔야 돼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래 서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 버스에서 기다린다거나 아니면은 뭘 이제 서서 뭐 작업을 한다거나 할 때도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계신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거랑은 진짜 달라요. 발바닥, 무릎, 고관절, 허리, 등, 목, 정수리까지 작은 관절을 이렇게 쌓아서 올린다는 이 마인드로 유지를 하려면은 항문에 살짝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속 훈련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인지. 두 번째는 보행법 바꾸기. 자, 보폭은 너무 크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선은 항상 정면을 보고요. 이게 습관적으로 땅 보면서 걸으시는 분들 계시죠? 허리 디스크 한번 진단 받으시고 가족분들 중에 허리 디스크 환자가 있다고 하시면은 땅 보고서 걸으면 안 돼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기, 뭐 파워워킹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앞뒤로 크게 뭐 흔들면 좀 이제 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그러니까 걸으려면 어쩔 수 없이 팔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팔을 흔들 필요 없어요. 팔은 붙이고 몸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걸으시면은 확실히 도움이 돼요. 우리 모델들 그 패션쇼 할 때 보면은 좌우로 이제 골반이 착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걷는 게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게 이 코어 근육을 쓰면서 걷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꼭 신경 써 주시고 걸으실 때는 발 뒤꿈치, 발바닥, 발 앞꿈치 순서로 이렇게 바닥 지면을 다 이렇게 디디면서 걸으시는 그런 방법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코어를 항상 인식하고 움직이기.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문에 힘을 주는 거와 이제 같은 개념인데요. 배를 살짝 당긴 상태에서 걸어야 돼요. 허리 아파서 일도 못하는 경험도 있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는 오래 앉아 있지 않기. 이거는 뭐 늘 중요한 거니까요. 50분 앉아 있었으면 5분 내지 10분 정도는 서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고관절 가동성 유지.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고관절 스트레칭도 사실 하루에 딱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보면 고관절 스트레칭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거든요. 걸을 때 잠깐 걷는 거 외에는 거의 안 쓰거든요. 충분한 가동 범위로 고관절을 다 쓰지를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골반이나 허벅지 근육이 얇아지겠죠. 그래서 고관절을 잘 움직여야 허리에 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옆으로 벌리기, 다리 벌려서 고관절 스트레칭을 같이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무릎이나 고관절도 같이 아플 때 이걸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 수술하면서 입원해서 같이 무릎도 수술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균형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 예방법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다른 관절들 잘 이제 보호하시고 예방하시는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리에 혈관 문제가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혈관 쪽도 같이 치료하자 이러면은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혈관 치료도 해야 된다고 하니 디스크, 협착증, 개 섞어라 빵빵! 안녕하십니까,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협착증이 있으실 때 다리로의 혈관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쪽 증상이 물론 말끔히 나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지지부진하게 길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깔끔하지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 그래서 오늘은 허리에 있는 협착증 치료와 그 다리로의 혈관 치료를 좀 같이 하는 것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협착증이라는 병이 뭐냐면 결국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나 저림감이 생기는 건데 통증과 저림감만 생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리의 근육을 움직여주는 신호가 약해지니까 결국 근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근력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혈관들이 늘어지게 돼요. 왜냐면은 내려간 동맥피가 내려가서 정맥피를 통해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내려간 피가 올라오는 것은 정맥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이걸 짜줌으로 인해서 피가 쭉쭉 이제 올라오는 이런 기전인데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그 밸브가 딱딱 닫아주면서 피가 이제 제대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은 특히 종아리 쪽 근육이 약해지면서 짜주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라오는 순환들이 이 중심이 되는 정맥 혈관이 늘어지게 돼요. 그럼 늘어지면 그 밸브가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리가 붓기도 하고 땡땡하거나 당기거나 저리거나 시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증상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허리 협착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증상이 되게 유사하게 나타나거든요.
허리에 협착증으로 해서 신경이 눌려도 이런 증상들이 있지만 다리에 혈관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도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리에 혈관 문제가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 협착증이 진단받으신 분들은 다리 혈관 문제는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면 약으로도 조절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70대, 80대가 되실수록 이제 혈관 쪽 문제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관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병원에 갔어. 협착증이래. 안풍기 원장이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이나 뭐 풍선확장술로 이제 해보자 했는데 이것만 해도 큰 결정이었어요. 혈관 문제도 있고 이거를 같이 치료하면 좋으니까 혈관 쪽도 같이 치료하자 이러면은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혈관 치료도 해야 된다고 하니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요. 그로 인한 시간적인 거나 비용적인 게 또 이제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관 치료를 이제 안 하시거나 일단은 협착증 치료를 했으니 일단 좋아지는 거를 좀 기다려 보고 나중에 또 좀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일단은 허리 협착증 치료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제 맞는 말씀이긴 한데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로의 증상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계속 지지부진하게 잔여 증상들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협착증을 치료하면서 혈관 치료도 같이 좀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세팅이 안 됐다가 몇 년 전부터 우리 혈관을 보시는 이제 전문 원장님, 특히 다리 관절도 같이 보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면서 혈관 치료를 하시는 원장님을 초빙해서 제가 같이 치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박 원장님께서 이제 혈관 치료를 하면서 검사를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의뢰로 봤더니 혈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허리 때문이고 허리 치료 잘 받았다면 이건 시간 지나면 이제 좋아질 거니까 혈관 치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거든요.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 멀리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제 오셨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혈관 치료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다리 혈관이 왜 같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착증이 있다면 신경이 약해지고 근력이 빠지면서 다리의 혈관이 늘어지면서 이게 같이 온다. 그래서 결국 치료의 목적이 뭐겠어요? 증상을 완치하려고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잔여 증상들이 뭐 때문에 그런가?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혈관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기전은 아주 단순해요. 약해져 있고 상한 그 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늘어져 있는 혈관들은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 정상적인 혈류로 내려가는 신경관이 흐름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시술이죠. 뭐 수술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환자분들께서 그 혈관 치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치료하는 김에 좀 더 완벽하고 안전하게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을 한번 갖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새로운 병원에 이제 그런 세팅이 또 돼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또 오시면은 또 같이 또 상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